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자, 네, 잘 지내셨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들 6월 22일이니까 20, 21, 22, 3일 남았네요. 우리 수업도 2번 남았고요. 여러분들 시험도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지형을 보기 시작했죠.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부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후와 지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요. 여기 보면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지리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종합시험도 봐야 되니까 지리 지리 부분이다. 이렇게 지오그래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클라이미트부터 나오죠. 기후부터 나오는데 봄은 따뜻해요. 여름은 더워요. 가을은 시원해요. 겨울은 추워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이 봄이라는 것은 황사가 나온다. 요즘 미세먼지도 같이 나옵니다. 아주 작은 dirt, dirt, tiny dirt 이렇게 정확한 영어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꽃이 펴요. 아름다운 계절이죠. 꽃 구경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따뜻하다를 다른 말로 하면 포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여름에는 덥다.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립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을 호우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폭우라고 얘기합니다. 폭우. 자, 덥기 때문에 피서를 갑니다. 더위를 피하다. 더운 것을 피해서 피서를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 하나 빠졌는데 장마, 레이니 시즌입니다. 레이니 시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가을은 날씨가 좋아요. 이렇게 단풍 구경 가요.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겨울에는 당연히 추워요. 당연히 눈이 많이 와요. 이거 알 수 있는데 눈이 많이 내리는 것을 폭우라고 하고 그다음에 겨울 스포츠를 세 가지 정도 스키, 썰매, 눈썰매 그리고 얼음 낚시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얼음 낚시 요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따뜻해요, 더워요, 시원해요, 추워요 이거에서 플러스 알파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술 시험에 어떤 계절을 좋아해요? 어떤 계절을 싫어해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겨울, 겨울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계절을 좋아하든지 그대로 준비하면 되는데 겨울이 쉬워요. 겨울이 왜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겨울은 춥지만 눈이 내려서 좋아요. 저는 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말하기가 좋냐면 겨울에 할 수 있는 스포츠, 놀이가 많거든요. 눈이 오면 눈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친구들과 눈싸움을 할 수도 있어요. 눈싸움. 눈사람, 눈싸움. 그죠? 눈사람, 눈싸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겨울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그럼 정말 좋은 대답이에요. 겨울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겨울에는 스키를 탈 수 있고 눈썰매도 탈 수 있고 얼음 낚시도 할 수 있습니다. 우와! 베스트. 너무 좋은 거죠. 네. 겨울을 좋아해요. 눈이 와요. 이러면은 별로고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겨울 스포츠를 이야기하고 내가 겨울을 좋아하는 이유 이거를 얘기하면 좋겠죠. 만약에 싫어하는 계절이 나오면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면 되겠죠. 봄에는 황사 때문에 싫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싫어요. 여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홍수, 태풍이 와서 싫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을 좋아해요? 그러면 겨울을 좋아한다고 하세요. lie. 괜찮아요. I don't care. 네, 괜찮아요. 네, lie 말하세요.
자, 한국의 지역, 요거 세 개, 요거 세 개 이렇게 따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다라고 했습니다. 자, 동쪽부터. 동쪽은 높다. 여기 높잖아요. 이렇게 높아요.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동고라고 하고 여기를 서저라고 해서 동고서저의 지형이다. 이 고라는 게 높다라는 뜻이고요. 저라는 게 낮다라는 뜻입니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동고서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산이 많다. 산이 얼마나 많아요? 65%. 여기 보면은 산이 엄청 많죠. 산이 요렇게 여기 보면 다 산이잖아요. 사실 여기 낮은 지역에도 산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이 많이 있다.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어떠냐? 북동쪽, 북쪽과 동쪽, 그다음에 여기 남서쪽, 서쪽과 남쪽. 요쪽을 비교를 해서 이쪽에는 산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는 산이 없어. 산이 없는 필드가 있죠. 필드. 필드를 평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필드를 평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김포 평야, 아니 서울 근처. 김포 평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호남 평야가 있고요. 여기는 나주 평야가 있어요. 예, 평야들이 많이 있다. 알겠죠? 서쪽과 남쪽 지역에 평야가 많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아,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그림을 그린다면 쫙 해서 산, 평야 이렇게 알겠죠? 65% 산. 예,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 보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여기 황해라고 나와 있는데 서해로 외우시면 돼요. 황해. 지우지 말자. 지우지 말고. 황해는 닉네임이고요. 서쪽에 있으니까 서해예요, 서해. 서해. 황해는 옐로우, 옐로우시라고 해가지고 닉네임입니다. 예. 노란색으로 보인대요, 바다가. 그래서 황해라고 얘기하고요. 서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남해고요. 남해. 남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동해. 그래서 삼면이 세 개면 three 사이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북쪽을 제외한 북쪽은 아니다. 동쪽, 서쪽, 남쪽에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동해안은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동해안은 진짜 매끈하죠. 쭉 볼록 쭉 동해안 매끈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우와 막 이렇게 엄청 복잡합니다. 엄청 복잡해요. 그죠? 자, 그래서 서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다. 복잡하다. 그 다음에 동해안은 해안선이 심플하다. 단조롭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시험 문제는 단순하다, 심플하다라고 얘기해요. 단조롭다라는 말 알아두시고 해안선은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수심이 깊다. 어디요? 여기는 딱 여기 봐봐. 여기 파랗잖아요. 파란색, 블루. 딥 블루잖아요. 그래서 딥이에요. 깊다. 깊다. 근데 여기는 뭐, 바닐라 스카이네. 그죠? 그래서 여긴 뭐야? 얕다. 제가 찾아봤어요. 쉘로우. 맞아요? 아닐 수도 있고. not deep.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심이 얕다. 바다의 깊이가 얕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7번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섬,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섬이다. 제주도. 제주도에는 어, 여기에 한라산이 있죠. 한라산은 1950m인데, 제가 지난번에 뭐랬어요? 한국 전쟁 몇 년도에 일어났다고? 1950년. 이런 얘기를 했었죠. 6.25 전쟁이라고도 하죠.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몇 년 동안? 3년 동안. 자, 다른 얘기를 해봤고 한라산은 1950m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한국의 기후 봅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봄은 따뜻하다, 여름은 덥다, 가을은 시원하다, 겨울은 춥다 뿐만 아니라 여기는 황, 사, 미, 세, 먼, 지, 꽃, 꽃구경, 꽃축제 이런 것들이 있고 여름에는 덥다 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 피서, 더우니까 도망가자! 피서를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폭우 비슷한 말로 호우, 비가 많이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태풍 이런 것들이 있고 장마 이런 것들이 있죠. 장마, 레이니 시즌, 타이푼. 가을은 뭐예요? 날씨가 맑다, 좋다, 깨끗하다. 그래서 단풍놀이를 간다. 겨울에는 어떻다? 춥다, 눈이 온다. 눈이 많이 온다. 이걸 뭐라고 해요? 폭설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겨울 스포츠. 겨울 스포츠는 얼음 낚시, 얼음 낚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스키, 썰매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지. 자, 대한민국 지형. 이렇게 딱 잘라서 보면 어떻게 돼 있다? 슉. 이렇게 돼 있다. 동쪽은 높은데 서쪽은 낮다. 그래서 동, 고, 서, 적.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북쪽, 동쪽은 산이 많아요. 산이 얼마나 되죠? 65%. 서쪽, 남쪽은 낮아요. 뭐예요? 평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필드, 평야가 있는데 여기에는 김포평야, 여기에는 아니. 호남평야, 여기는 나주평야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평야가 있다. 남쪽, 서쪽에. 네. 이렇게 알면 되겠고 그다음 뭐야? 어, 자, 여기 대한민국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서쪽, 남쪽, 동쪽, 삼면이 바다다. 바다. 그런데 여기는 스무드, 서 단조롭다. 그다음에 여기는 복잡하다. 복잡하다. 여기는 딥, 깊다. 여기는 shallow, 얕다. 깊다, 얕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끝! 됐어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이거 뭐야? 자, 마이크 켜고 동땡 서땡 뭐야? 동고서조. 아, 동고서저 좋습니다.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다. 한국은 북쪽을 제외한 동쪽, 서쪽, 남쪽 이렇게 무엇이? 삼면. 그렇죠. Three side, 삼면. 예, 이겠죠. 해안선이 단조롭다. 어디 가요? 동. 동. 동해. 그다음에 나머지는 서해안과 남해안과 동. 좋아요. 해안선이 복잡하다.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릴 때 이렇게 해서 휴 이렇게 그린 거죠. 알죠?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여기는 산, 여기는 평야에 그릴 수 있다. 네. 짜잔. 한국의 여러 지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립시다. 이렇게. 여기가 뭐냐면 경기예요. 경기. 여기 서울이고요. 서울이고 여기는 인천입니다. 인천.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강원 지역이죠. 강원 지역.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여기가 이제 충청 지역이죠. 충청 지역. 그리고 여기에 대전이 있고요. 대전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는 세종이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인데 여기에 이렇게 광주광역시가 있어요. 여기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가 있고요. 여기는 경상도예요. 경상도. 이렇게 나눠져서 여기에 뭐가 있냐? 울산이 있죠. 울산광역시. 여기에 부산광역시가 있고요. 아, 여기 경상북도에 대구광역시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이렇게 보는데 우리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순서 어떻게 되더라?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여기 6번 빠뜨렸는데 제주도가 있죠. 제주도가 있다. 이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그래서 수도권은 뭐냐면 서울, 그리고 인천, 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 인천, 경기. 서울은 한국의 캐피털 시티, 중심지죠.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역사, 플러스 교육, 교육까지. 교육의 중심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센터예요. 센터.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를 보시다. 한국 제2의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포트죠, 포트. 배가 다닌다고요, 배가. 배가 이렇게 다니는데, 항구 도시인데, 두 번째로 큽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세컨드, 두 번째로 큰 항구 도시다. 그러면, 짜잔. 제일 큰, first, 제1의 항구 도시는 어디일까요? 어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산광역시죠. 여기가 제1의 항구도시고요. 여기가 제2의 항구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한국 최대 공항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이게 중요하죠. 나중에 인천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2014년 아시안 게임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 사전평가 단계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인천은 공항. 여러분 다 인천 통해서 왔잖아요. 그죠? 인천에서 왔잖아요. 그 다음에 인천은 항구. 근데 몇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부산. 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지역 축제 봅시다. 서울 빛초롱 축제, 고양 국제 꽃 박람회, 강화 고려 인삼 축제, 이천 도자기 축제. 근데 하나씩 봅시다. 여기 보면 서울 빛초롱 축제가 있어요. 뭐 서울 여기저기에서 여러 장소에서 열리는데 가장 많이 열리는 곳은 당연히 광화문과 여기가 광화문이죠. 광화문과 그리고 청계천. 서울 사시는 분들은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 여기 광화문이에요. 이 세종대왕 보이죠? 세종대왕. 뭐 이쯤에 이순신 장군이 있겠죠. 세종대왕이 여기 있고. 어? 아니다. 이순신 장군이 여기쯤에 있겠네요. 네, 이쪽에. 그래서 광화문과 그다음에 청계천에서 서울 빛초롱 축제를 합니다. 이렇게 빛이 있다고요. 라이트가 있다. 그다음에 이천이라는 곳은 어디 있냐면 자, 이 경기도가 있어요. 여기 서울, 인천, 인천이 있으면 여기쯤에 이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천. 이천은 도자기가 유명해요. 도자기, 세라믹. 도자기가 유명해서 도자기 축제를 엽니다. 그런데 그냥 도자기 축제가 아니라 세계, 월드 도자기 엑스포, 무료 엑스포다. 엑스포가 열립니다. 예, 얘기할 수 있죠. 세라믹. 자, 뭐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꽃이죠, 꽃. 고향 꽃 박람회가 열립니다. 꽃 박람회가 다, 이게 다 꽃이죠. 오늘 고향은 어디냐면 고향은 요 위쪽에 있어요. 서울 위쪽에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에서 꽃 박람회가 열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충청 지역으로 갑시다. 여기 체크가 돼 있죠. 충청. 그 다음에 여기 대전광역시로 가는데 요 아래쪽에요. 요 아래쪽에 세종 특별 여기 써 있구나. 자치시 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여기 대전 밑에 세종 특별자치시가 있어요. 그래서 자, 하나씩 봅시다. 충청 지역은 어떠냐면 충청 지역은 나중에 보지만 교통의 요지 중요한 지역이다. 요런 별명이 있어요. 요걸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역사 삼국시대를 공부했죠. 삼국시대. 삼국시대에서 신라, 고구려 그리고 뭐예요? 백제가 있었죠. 백제가 있었는데 이 백제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백제의 중심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었어요. 요 부분. 진짜로. 네. 그래서 요 부분이었기 때문에 백제의 문화재, 백제의 흔적,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주와 부여가 백제의 캐피털 시티였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웅진이고 여기 사비인데 그래서 캐피털 시티를 옮겼거든요. 공주에서 부여로,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주와 부여에 많은 문화유산이 있다. 백제 도시, 백제 지역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백제 지역. 자, 그다음에 이제 대전광역시부터 볼게요. 대전광역시는 무조건 사이언스. 아, 선생님, 과학 아니에요, 과학? 네, 과학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이언스라고 또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사이언스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따가 축제 이야기할 때는 대전 과학 축제라고 하지 않고 영어로 사이언스 페스티벌 이렇게 얘기해서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전은 과학의 도시라고 얘기해요. 과학의 도시. 그래서 막 과학을 연구하는 것이 유명합니다. 실제로 1973년 옛날이죠. 옛날 옛날부터 대덕 연구단지라고 이게 과학 연구단지예요. 과학 연구단지가 있는 곳이다. 1993년에는 임준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이었다. 세계 과학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네. 이렇게 대전은 과학의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우와, 이거 완전 중요해요. 완전 중요합니다. 여기 서울 있죠, 서울. 서울은 뭐야? 뭐 센터 오브 에브리띵.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회사가, 모든 학교가 다 여기로 와요. 그래서 여기에는 너무 사람이 많아요. 너무 건물이 많아요. 너무 차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눠줍시다. 나눠주는데 잘 안 나눠져. 잘 안 나눠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도시 하나를 만듭시다. Make new city. 근데 그냥 보통 시티가 아니라 new capital city. 새로운 수도를 만듭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새로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면 여기에다가 뉴 캐피털 시티를 만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특별자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은 특별시, 얘는 특별자치시, 뉴 캐피털 시티라는 느낌이에요. 느낌. 그죠? 그래서 뭐냐면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좀 분산시키려고 집중을 막기 위해서 반대 똑같은 말은 분산시키려고 집중을 막기 위해서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지역 축제 봅시다. 보령 머드 축제. 머드는요 영어죠. 머드. 예, 한국 이 갯벌의 진흙. 한국어로는 진흙입니다. 진흙. 진흙 축제다. 그다음에 백제 문화재가 있었고요. 왜 백제 문화재가 있습니까? 요거는 어, 공주 부여 때문이죠. 백제의 지역이다. 그다음에 대전은 과학 도시니까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있고요. 금산이라는 지역에 인삼이 유명해요. 아까 경기 지역 할 때는 강화도가 인삼이 유명하다고 그러죠. 강화 인삼 축제, 금산 인삼 축제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대전을 봅시다. 대전은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있다. 이게 뭐야? 한국어로 뭐야? 과학이죠. 페스티벌은 한국어로 뭐야? 축제죠. 그래서 과학 축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전 과학기술 세계 중심에 서다 사이언스 페스티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짜잔. 보령 머드 축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그래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그래서 보령 머드 축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람들은 열심히 머드를 즐기고 있습니다. 머드가 있는데 이 머드가 선생님 이거 피부 괜찮아요? 이거 스킨 괜찮아요? 네, 스킨에 좋아요. 좋으니까 요거를 바르는 거죠. 이걸로 화장품도 만들잖아요. 머드팩 이런 것들, 머드 마스크팩 이런 거 만들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놀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아주 좋은 축제죠. 그게 어디다? 충청 지역이다. 지금 충청 지역 하고 있어요. 충청. 여러분, 충청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백제문화제인데요. 자, 문화 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페스티벌이라는 뜻이에요. 페스티벌. 그래서 백제 문화제가 열리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금산 인삼 축제. 이게 인삼이에요. 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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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나? 진생이고요. 네. 금산 지역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전라 지역입니다. 전라 지역. 여기. 전라 지역. 자, 전라 지역을 보면요.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는요. 바다가 있어요. 바다. 짜잔, 바다. 바다가 있고요.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짜잔 이렇게 나눠서 여기 남서쪽 뭐가 있어요? 평야가 있어요. 평야. 평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필드라고 얘기했죠. 평야. 그래서 요 지역은 어떻다? 바다도 있고 평야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옛날부터 여기에는 푸드가 많았습니다. 푸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음식이 많았죠. 음식이 음식이 많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하면 우리가 뭘 해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다른 생각. 어떤 생각을 해요? 아름다운 것들, 즐거운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뮤직이죠. 뮤직. 뮤직. 뭐 아트 이런 것들이 있죠. 예술. 그 다음에 뮤직, 음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여기 보면 평야에서는 쌀을, 서해와 남해, 이거 바다죠, 바다. 바다에서는 양식장에서는 다양한 해산물을 씨푸드를 생산한다. 그죠? 씨푸드. 여기서는 쌀, 라이스 생산한다. 식량 자원이 풍부해서 어떻게 했다? 음식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실제로 이 전라 지역에서는 음식이 굉장히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고 굉장히 음, 요리가 요리를 잘해요. 요리를 잘한다. 다양하고 여러 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자, 요 음악을 옛날 말로 뭐라고 했냐면 음악을 소리라고 얘기했어요. 이 소리는 사운드가 아니에요. 사운드가 아니라 뮤직이란 뜻이에요. 뮤직. 어? 소리 축제라고 하면 사운드 페스티벌이 아니라 뮤직 페스티벌이에요. 소리 축제.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전주 세계 소리 축제라고 했는데 이거를 사운드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안 되고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트레디셔널 뮤직 페스티벌 이걸 소리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화적으로 판소리, 민요 이거는 뭐 오페라, 뮤지컬 이런 느낌이에요. 폴크송 등의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다. 그냥 음악, 소리가 발달했다. 그다음에 2012년 여수에서 세계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이것도 중요한데 여수 이 지역 이거 색깔이 구별이 안 돼. 여수 이 지역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광주광역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타이어, 첨단산업, 가전제품 공업이 뭐 발달했다. 정도로 여기 있네요. 공업이 발달했다. 근데 이 광주광역시는 공업이 발달했다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플러스 예술의 도시다. 예술. 어떤 예술? 디자인. 디자인의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축제에서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열렸습니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열렸고요. 그 다음에 전주라는 도시에서는 세계 사운드 아니 뮤직의 축제가 열렸다. 뮤직의 축제가 열렸다. 그다음에 남원이라는 곳의 춘향제, 그다음에 순천 남도 음식 축제가 열렸다. 여러분들은요, 소리는 뮤직이다, 사운드가 아니다. 그다음에 디자인 예술의 도시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전주 세계 소리 축제, 소리라고 되어 있네요. 소리. 근데 여기 보면 어때요? 다 뮤직이죠, 뮤직. 뮤직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 축제. 아이고. 자, 여기 보면 잘 보면요. 여기 비엔날레라고 써 있죠. 광주 비엔날레. 무슨 비엔날레? 디자인. 예, 디자인 비엔날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 순천에서 하고 있죠. 순천. 음, 음식 축제. 그다음에 춘향제가 있고요. 춘향제는 옛날부터 이렇게 이거 옛날 사진이잖아요. 이거 한 1980년대일 것 같은데. 20년대 더 있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경상 지역을 봅시다. 이 경상 지역 같은 경우는요, 먼저 광역시가 세 군데나 있어요. 광역시가 세 개다. 광역시 거기 3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쪽 부분에 이쪽이요. 이쪽이 굉장한 곳이에요. 이쪽이 뭐냐면 공업, 인더스트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공업이 발달한 곳이니까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등 공업단지가 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공업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큰 특별한 도시들이 있는데 대구. 대구는 그냥 덥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매우 덥다. 대구광역시는 덥다. 물론 다른 특징들도 많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대구는 어때요? 라고 하면 더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덥다. 그다음에 울산은 중화공업도시다.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울산은 뭐 하는 곳이에요? 라고 하면 배를 만드는 곳이다.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배를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부산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인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2의 한국? 항구도시다. 네. 제2의 항구도시다. 부산은 뭐다? 여기. 제1의 항구도시다. 항구도시. 그런데 한국의 제1 도시. 제1의 도시는 당연히 캐피털시티 서울이겠죠. 그러면 제2의 도시는 어디냐? 두 번째 도시. 여기에요. 자, 두 번째로 큰 도시. 실제로 제2의 도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제2의 도시, 두 번째로 큰 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경주하고 안동, 요거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경주라는 도시에는 불교, 신라, 여기 써 있네요. 신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동은 유교, 요거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시험 보기 직전에 체크하고 가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을 보시다. 이 독도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짜잔. 다 지울게요. 여기까지만 지우면 되는데, 자, 여기에는, 여기에는 섬이 많아요. 여기 안 그려져서 그렇지 섬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섬이 몇 개냐면, 아일랜드. 섬이 3,0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3,000개가 넘는다. 실제로. 필리핀이 7,000개가 넘는다고 하죠. 2,000개가 넘고.
대한민국에는 3,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해 쪽에는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울릉도와 독도인데, 울릉도와 독도인데, 요 독도가 그럼 이 독도가 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동쪽 가장 동쪽에 있는 땅이죠. 가장 동쪽에 있는 땅이어서 이 바다의 경계를 나타낼 때 동쪽을 경계로 요만큼이 대한민국 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장 동쪽에 있는 대한민국 땅인데 여기에 일본이 있거든요. 여기 일본이 있어요. 일본. 일본에서는 이 독도를 아닌데 일본 땅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뭐라고?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야! 이렇게 예민하게 어, 반응합니다. 민감하죠. 굉장히 센서티브해요. 그래서 요 독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KIIP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전평가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한국의 섬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뭐가요? 독도가. 독도가. 자, 지역 축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있고 영덕 대게. 대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대구는 여러분 잘 아시죠? 치킨 맥주 치맥 페스티벌이 있고요. 부산은 비프라고 해서 부산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 부산 국제영화제가 있습니다. 진해 군항제가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벚꽃 블라썸 체리 블러썸이 있고요. 벚꽃. 어,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있고, 그다음에 통영 한산대첩. 되게 많아요. 자, 봅시다. 일단, 비프부터 봅시다. 부산 인터내셔널, 예, 봐봐요. 부산이죠.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 BIFF. 비프가 되겠습니다. 인터내셔널, 국제영화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 있죠. 부산 국제영화제라고 써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다. 자, 안동 하회 마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통영 한산대첩. 이거는 이제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이라는 것을 기리기 위해서 실제로 이런 대첩이 있었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축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여기는 유등 축제라고 해서 유등이 뭐냐면 플로팅 라이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네들 뭐야? 이렇게 둥둥둥둥 떠 있잖아요. 얘네들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걸 U라고 하고요. U. 그 다음에 라이트를 반짝반짝 라이트를 등이라고 하잖아요. 등. 그래서 유등 축제. 진주에 있는 남, 아니 남 리버인가? 남강, 남 리버, 남강이 있어요. 리버예요, 리버. 그래서 이 진주시티의 남 리버에서 플로팅 라이트가 있다. 페스티벌입니다. 네, 유명하고요. 끝났습니다. 자, 강원 지역을 가보도록 합시다. 강원 지역은 뭐를 기억해주면 산, 와, 산이다. 그리고 동해. 여러분들 이 산과 동해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와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아름다우면 관광 와 놀러 가자 여행 트래블 이렇게 리조트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산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많냐면 80%가 산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은 몇 퍼센트가 산이에요? 65%. 대한민국 65%가 산이에요, 산. 그런데 강원도는 80%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자르면은 북쪽, 동쪽이잖아요. 이쪽이. 그래서 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농사를 지어요. 밭농사 아니면 높은 지역에서 짓는 농사를 합니다. 그리고 소를 키워요. 소. 네, 이런 소를 키우죠. 목장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관광을 얘기했잖아요. 산이 아름다워요. 바다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자연의 경치, 경관이 뛰어나서 관광지가 많습니다. 여기면 설악산, 오대산, 그리고 여기는 바다입니다. 경포대, 낙산해수욕장, 이거는 바다다. 비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018년 동계올림픽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 축제는 대관령 눈꽃 축제인데 눈꽃 축제는 짜잔 이거 어때요? 이거 약간 꽃처럼 보이죠? 여기 꽃이 없어요. 겨울에 꽃이 없잖아요. 그런데 눈이 오면 like flower 꽃처럼 예쁘다. 예쁘다. 꽃처럼 예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눈꽃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진짜로 꽃은 아닌데 꽃처럼 예뻐요. 그래서 눈꽃 축제라고 하고요. 실제로 가보면 이렇게 눈으로 조각을 해놨습니다. 스태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천의 산천어 축제, 화천이라는 곳에서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낚시도 하고 이렇게 하고요. 한우, 코리안, 비프, 한우라고 하거든요. 한국의 소, 한우 축제. 자, 강릉 단오제부터 봅시다. 단오는 한국의 명절인데요. 그때마다 축제를 크게 한다. 강릉에서 합니다. 눈꽃 축제 방금 봤고요. 그다음에 없습니다. 없어요. 다른 거는 사진을 준비 안 했습니다. 자, 바로 제주도로 가보도록 합시다. 제주 지역에는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이고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얘기했죠. 여기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비자가 없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놀러 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 보면 대부분의 외국인이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 여행 갈 수 있어요. 제주도는 그런 곳입니다. 이 제주도를 이렇게 싹 나눠요. 이 산이 있죠. 산을 중심으로 나눠서 여기는 제주고요. 여기는 서귀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시티가 있어요. 제주시티, 서귀포시티. 한국어로는 시라고 하죠.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고 이거 전체가 제주 아일랜드죠. 제주도. 그래서 위쪽은 제주시, 아래쪽은 서귀포시 이렇게.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섬이냐? 바다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바다예요. 하늘, 하늘, 스카이, 여기 바다인데 여기 밑에서 뻥 터졌어요. 뭐 볼케이노가 터져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섬이 만들어진 거예요. 섬이. 짜자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바다인 거죠. 바다니까 이 섬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제주 아일랜드예요. 제주 아일랜드인데 이 제주 아일랜드다 보니까 이 볼케이노를 뭐라고 하냐면 화산이라고 하거든요. 화산. 이 화산 때문에 생기는 특별한 특별한 모습이 있어요. 그걸 화산 지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산 지형. 뭐가 있냐면 오름이라든가 용암동굴, 주상절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유네스코에서 와, 이건 정말 자연에서 이 nature, 자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역은 아주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해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한라산 몇 미터? 1950m. 한국전쟁 몇 년? 1950년. 한국전쟁. 같이 얘기했죠. 가장 높은 산이다. 자, 그리고요. 제주도는 제주도의 옛날 이름.
옛날 이름. 언제? 신라 시대 때, 신라 시대 때, 고려 시대 때 이름이 있었어요. 이는 탐라였어요. 탐라. 이게 원래 한국 땅이 아니라 짜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그냥 나라였어요. 나라. 컨트리. 그래서 탐라 컨트리라는 나라 이름이 있었어요. 나라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페스티벌 이름이 탐라 페스티벌입니다. 탐라 페스티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가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그 탐라 식당, 탐라 호텔, 탐라 마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산 일출 축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출이라는 것은 sunrise 뜻이죠. 어, 이런 것들이 있다. 일단 탐라 문화재를 가져왔습니다. 탐라 문화재 끝났어요. 끝났는데 아직 잠깐만요. 제주도의 선생님, 네, 네, 제주도에 여름 휴가에 제주도 가고 싶어요. 비에 타고 가면 어떡해요? 네, 제주도 뭐라고요? 제주도 여름 휴가에는 제주도 가고 싶어요. 아, 제주도 가고 싶어요? 네, 아, 예. 제주도 꼭 가셔야죠. 네. 제주도 너무 좋아요. 네. 저도 꼭 가보고 싶네요. 제주도는 여름에도 좋고, 봄에도 좋고, 언제 가도 좋습니다. 네. 여름에 예. 여름에 가면 좋죠. 배 타고 싶어요. 네? 어떻게 네? 배, 배 타고 싶어요? 배 타? 네, 배를 타고 가고 어떻게? 싶어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예를 들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서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서울에서 제주도를 가는데 배를 타고 가고 싶어요. 배. 그러면 여기에 가면 돼요. 네, 완도. 완도라는 곳이 있어요. 완도. 서울에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면 목포가 네, 있습니다. 목포. 그래서 서울에서 목포로 간 다음에 배를 탈 수 있어요.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갑니다. 아니면 서울에서 완도에 간 다음에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갈 수 있습니다. 제주도. 아니면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냥 서울에서 비행기를 네. 타고 제주로 가세요. 그리고 제주에서 배를 타세요, 그냥. 제주도에서 놀러 가고 싶으면 배를 타고 싶으면 그래서 배를 타고 가고 싶으면 목포, 완도. 근데 인천은 잘 모르겠어요. 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목포하고 완도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도 있어요. 부산. 부산. 제가 왜 아냐면 아주 옛날에 제가 서울에서 완도에서 제주로 배를 타고 갔다가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배를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배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리고요. 제주도에는 닉네임이 네, 있어요. 닉네임이 한국어로 별명인데 별명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삼다도. 이 도는 아일랜드라는 뜻이죠. 섬이란 뜻입니다. 섬. 아일랜드. 그런데 이 다라는 것은 많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삼이라는 것은 세계라는 뜻이에요. 삼. 세계가 많다. 뭐가 많냐면 세 가지가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불고 돌이 많습니다. 스톤. 왜냐면 볼케이노니까. 화산이잖아요. 화산이니까. 그런데 이건 이해가 돼. 이건 아일랜드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 다음에 볼케이노니까 돌이 많아요. 그런데 세 번째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여자가 많고 돌이 많고 바람이 많다. 오, 선생님, 왜 여자가 많아요? 사실 여자가 많은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가 많다는 게 아니라 남자가 적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여기 제주도잖아요. 제주도 섬이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보통 여기에서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이 남자는 뭐 하냐? 남자는 배를 타죠. 배를 타고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가는데 이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웨이브, 파도가 많이 치잖아요. 그럼 이 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이 남자가 죽어요. die. 죽어요. 죽으면 남자가 없죠. 남자가 적으니까 이제 외국에서 다른 지역에서 놀러 왔어요. 와, 제주도다라고 했는데 여기 여자, 여기도 여자, 여기도 여자, 여기도 여자. 남자가 없네. 여자가 많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배를 많이 타고 죽었다. 그래서 여자가 많다. 남자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삼다도에서 여자가 많다, 돌이 많다, 바람이 많다. 삼다도가 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짜잔! 문제 풉시다. 서울은 한국의 수도로. 뭘까요? 수도. 좋아요. 캐피털 시티입니다. 수도로 정치, 경제, 문화, 역사의 중심입니다. 저는 한국의 8개 도 중 인구가 가장 많다. 경기도. 네, 경기도. 경기도.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1,3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1,300만. 자, 충청 지역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그리고 와, 되게 길다. CT. 세종특별자치시. 우와, 우와. 너 너무 잘하는데. 세종특별자치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수도권, 수도의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에 집중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해결책이다. 전라 지역은 땡땡땡땡이라고도 부르는데, 호남 지역. 이거 얘기를 안 했는데, 잘하셨네요. 호남 지역이라고도 부르는데,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무슨 문화가 크게 발달했고, 요거부터 민요 등과 같은 전통 문화. 전통 문화 또는 뭐 소리 문화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확한 답을 모르겠는데. 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푸드가 많다. 그래서 음식 문화라고 합시다. 제가 썼는데 답을 잘 모르겠네요. 자, 경상 지역은 경주를 중심으로 한 뭐요? 네, 불교. 좋아요. 안동을 중심으로 한 유교. 오케이. 유교 문화. 좋습니다. 강원 지역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 덕분에 구경할 수 있는 곳, 여행할 수 있는 곳. 관광지. 좋습니다. 관광지가 많다. 제주 지역은 대부분의 외국인이 뭐 없이? 비자. 비자 없이. 이런. 제가. 네. 장난쳐봤어요. 비자 없이 먹어봤습니다. 제주도 가운데는 한국의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 좋습니다. 한라산이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궁금한데 요거? 이 답이 뭘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너무 궁금해서. 음식, 전통. 그래요. 전통 맞네요. 네. 잘했습니다. 예. 기억해놔야지. 자, 음식 문화고요. 음식 문화고 여기는 전통 문화. 잘하시네. 연마 씨가 저보다 잘 알고 있어요. 네. 끝났습니다. 끝. 끝. 끝났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릴 겁니다. 끝나자마자 숙제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 하루 남았어요. 수업은 하루 남았고요. 여러분 시험은 내일과 금요일 이렇게 이틀 남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파일 하나를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풀었을 수도 있는데 제 파일을 받고 미리 한번 문제를 풀고 오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는 1시간 동안 최대한 많이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으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좀 풀어보고 오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네. 마지막 네. 시간에 마지막 숙제니까 꼭 하고 오세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시험이니까. 알았죠? 네. 네. 화이팅!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